우리 기업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의 전향적 화답을 기대합니다. 위기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불필요한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 추경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협의체부터 복귀해서 추경을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말씀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정책위 의장에게 들어봤더니 그동안 국정협의체가 실무협의가 잘 안 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어제 20조 원 규모로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라고 했으니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 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조기 집행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되니까 추경 논의를 서둘러야 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춘 경제 심장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또 특히 없는 말 지어내서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신속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거짓말을 하던데 이 국민의힘은 거짓말이 전매 특허인지 특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협의체에 복귀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탈퇴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실무협의가 자신들의 추경 거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판에 왜 그 얘기를 우리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정치를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의 가장 기본은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국민의힘이 거짓말할 때마다 거짓말의 번호를 매겨가지고 앞으로는 지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내란 공범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직무정지된 윤석열의 권한을 잠시 대행하고 있는 임명직 공무원에 불과한 최상목 대행이 선출된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벌써 거부권만 7번을 행사했고 내란 특검은 2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권한 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섰고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없고 여야 합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내란 특검을 거부한 최상목 대행의 태도는 상식과 민주주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을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에게서 받은 예산 문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 지난 예산 시즌 막판에 예비비 2조 1,000억을 증액해달라고 저한테 왜 그리 집요하게 요구했는지 의문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내란 특검을 거부한 최상목 대행은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 계급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고 공직자라면 더더욱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지속해서 어기고 있습니다.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입니다. 오늘 헌법 최종 해석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마흔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판결을 내립니다. 헌법 취지에 비춰볼 때 마흔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흔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입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을 선처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면 처벌은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대의 출연금 납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수사팀장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기소당하지 않았습니다. 공범인 안종범이 처벌받았고 뇌물수수 혐의로 박근혜가 처벌받은 점을 고려하면 특검의 불기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최상목 대행과 내란 숙의 윤석열이 긴밀한 유착관계이자 공범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극우가 점입 가경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광기입니다. 최소한 특수 협박입니다. 방검복을 입어야 됩니까? 윤석열이 내란 광기가 전염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힘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저 무도한 종북 좌파 세력들 전환 좀 마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좌파 타락할 때 반드시 물질한 싸움 이겨내면 싸움자.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던 전광훈의 광화문파는 욕설과 주결을 외치고 속칭 여의도파의 부산 집회에선 헌재를 휩쓸자는 주장과 국힘 의원들의 맞장구가 난무했습니다. 여의도파를 이끄는 세계로교회 설교는 이재명 대표 비난이 단골 메뉴이고 이재명 대표 테러범을 태워준 벤츠 차주도 이 교회 소속 교인인데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다시 짚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 광화문파와 여의도파 상호 비난의 배경에 다단계 이권 다툼이 있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분석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극우는 결국 누가 더 극단적인가를 겨루는 폭력 경쟁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국힘 의원과 지도부가 이런 헌정 파괴 폭력 선동의 숙주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헌재 불복을 빌드업하다가 나라를 완전히 폭력 난동으로 망칠 겁니까? 정신 차리고 극우 폭력 선동과 선을 그으십시오. 조국 혁신당의 내란 종식 원탁회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우리 당의 민주헌정연합 구성 제안과 맥을 같이 합니다. 내란 세력, 극우 세력의 헌정 파괴에 맞서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실무 논의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달 말 도올 김용옥 전 교수께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현재 극우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고 어떤 종교적인 사변에 의해 조작하는 사람들에 완전히 세뇌당했다라고 본 것인데요. 최근 몇몇 인사들의 행태가 딱 이 지적에 부합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미신과 이단의 시대에 헛된 믿음을 가지다 못해 자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듯한 자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측이 이번 탄핵과 내란 국면을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지난달 19일 SNS를 통해서 윤석열이 외롭고도 힘든 성전을 시작했다라고 하고 또 서부지법 폭도들을 아스팔트에 십자군이라고 치켜 세운 사건은 이미 잘 알려진 것입니다. 논란이 거세지니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 게시글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석동현 변호사가 현재 윤석열의 상황을 두고 반민주, 반법치 세력과의 거룩한 싸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가톨릭 신자로 자주 접하는 이 거룩하다라는 낱말에는 그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고 성스럽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 거룩한 싸움이란 내란 속의 윤석열과 그 공범, 잔당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국민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런 망령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최근 내란 수계를 위한 국민변호인단 모집에 나섰는데 이 단체 준비 모임에서 거룩한 싸움을 운운한 것입니다. 그 조직을 통해 하려는 바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대놓고 왜곡과 선동을 해서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신종 내란을 추가로 일으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사병처럼 백골단이 조직되더니 이제는 변호사를 사칭하는 내란 선전 조직까지 대대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란을 지속하려는 망동에 우선은 당장 멈추란 경고는 하겠지만 행동에 나설 경우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락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권한을 마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듯이 월권적인 행태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최 대행 측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장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하겠다라는 입장부터 내놨습니다.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 즉 최상목 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또 동법 제67조 제1항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위법적인 추가 논의를 하겠다라고 벌써부터 공언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